그러면은 네, 디지우스 양자정보 동아리 DQQQ의 첫 번째 세미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문수민이고요. 네, 첫 번째 주제는 양자 알고리즘입니다. 사실 양자 알고리즘을 이제 공부를 하려면은 제 알고리즘부터 알아야겠죠. 알고리즘은 일단 위키에서는 문제 해결 방법을 정의한 일련의 단계적 절차라고 말을 합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저는 간단히 문제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집 같은 거를 풀면은 항상 답지에 뭐, 이러이러한 경과로 어떠한 답을 낸다라는 게 답지에 적혀져 있잖아요. 그 이러이러한 그 수학적으로 정확한 풀이 과정, 그 과정을 저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수학적으로 말하자면은 일종의 함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함수냐, 어떠한 인풋이 주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아웃풋, 결과로 매핑해주는 함수를 저는 알고리즘이라고 말하고요. 그럼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냐?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이런 알고리즘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알고리즘을 디자인하냐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렇게 두 가지를 뽑습니다. 첫 번째는 correctness고요. 두 번째는 time, space efficiency, 비용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알고리즘이 빠르고 얼마나 자원을 소모하지 않으면서 결과값을 낼 수 있냐를 보는 거죠. 먼저로 먼저 이제 correct 한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은 예시로 문제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1부터 n까지의 모든 자연수를 더하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에서 이제 n까지 더하는 걸 구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n이 10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답이 이제 55다라는 거를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을 보면은 입력값이 n이고요. 출력이 n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함수에 10이라는 값을 넣으면은 그대로 10이 반환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값은 55인데 10을 반환하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은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고리즘을 조금 바꿔서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파이썬 코드를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이 sum이라는 변수에는 값을 저장을 하고 이 i는 이터레이션을 기억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매 루프마다 이 sum에다가 이터레이션을 더하고 그다음에 하나씩 이터레이션을 늘려가는 이런 알고리즘을 짰어요. 그래서 레인지가 10, 즉 루프가 총 10번 반복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10이란 값을 넣었을 때 1부터 10까지 더하기 때문에 값이 55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알고리즘이 코렉트한가라고 묻는다면은 그건 아니겠죠? 만약에 우리는 10만 받는데 인풋이 11이어도 우리는 같은 값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레인지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코렉트한 알고리즘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그럼 어떻게 코렉트를 하게 되냐? 뭐 간단히 여기서 루프를 돌았던 10이란 값을 인풋 값으로 바꿔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겠죠? 물론 좀 더 정확한 수학적 증명이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값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알고리즘은 얼마나 빠르냐? 실제로 보면은 여기 루프에서 시간을 보통 차지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변수 저장 같은 건 간단하게 하고
이 루프가 총 n번 돌아가요. 입력과 n에 대해서 n번이 돌아가고 이 두 번의 서메이션 덧셈 있죠? 이 덧셈이 총 두 번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n이 10이라면은 우리는 이곱 두 번의 덧셈과 그걸 10번 반복하기 때문에 총 20번의 연산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입력이 라지 n이라면은 2 곱하기 라지 n에서 2 라지 n이 되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것 말고도 알고 있는 정보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n까지 더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가는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죠. 그리고 우리는 아마 고등학교 때 이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2분의 n 플러스 1이죠. 때문에 이 공식을 적용하면은 그냥 단순히 덧셈 한 번, 곱셈 한 번, 나눗셈 한 번, 총 3번의 연산으로 이 알고리즘이 오르면서도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훨씬 빠르게, 특히 입력 값이 크면 클수록 정말 빠르게 작용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리즘을 디자인을 하는 데는 이 코렉트랑 이 efficiency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요. 네, 여기까지가 고전 알고리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양자 알고리즘입니다. 뭐 이름에서도 드러났고요. 네,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이제 양자적 특성을 이용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면 이제 양자적 특성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고전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보를 닫는 단위가 이 비트입니다. 바이너리라는 숫자에서 기원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고전 컴퓨터의 이제 세상을 보통 0과 1의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고전 컴퓨터가 가질 수 있는 정보는 0이거나 1, 이 하나의 정보만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양자 같은 경우에는 중첩이라는 개념이 있죠. 바로 상태들 0과 1의 이 리니얼 컴비네이션, 그러니까 선형 결합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비트만 가지고도 0과 1을 둘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첩의 특성이고요. 그다음에 얽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큐빗이 정해지게 되면은 그와 얽혀 있는 다른 큐빗이 하나로 정해지는 그러한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아까 말했던 중첩으로부터 병렬성이라는 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중첩 상태를 이용한 병렬적 계산을 말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고전 계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인풋마다 하나의 아웃풋이 하나씩 매칭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아웃풋을 우리가 원한다면은 여러 개의 인풋을 넣어줘야 돼요. 근데 양자 같은 경우에는 양자 상태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스테이트들, 여러 가지 정보들의 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정보가 덧셈의 형태로 그리고 인풋도 덧셈의 형태로 한 번에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여러 번 연산을 단 한 번의 연산으로 중첩을 통해 한 번의 연산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타임 이피션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고전 컴퓨터 대비 양자 컴퓨터가 얻게 되는 그런 조합점을 양자 이득, 퀀텀 어드밴티지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양자 계산의 특징인데, 이거는 양자 알고리즘 말고도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 개념일 거예요. 첫 번째는 측정 시 중첩 붕괴, 콜랩스 되는 현상과 그다음에 노클러닝 티오리입니다. 먼저 측정 시 중첩 붕괴는 양자역학의 공리 중에 하나로도 있죠.
아마 퀴즈카의 BQIT에서도 배우게 될 텐데, 조금, 어,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은, 어떠한 중첩 상태에 있는 정보를 우리가 관측을 하게 되면, 그 관측된 결과 하나로 상태가 고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그나마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상적인 현상으로 보자면은, 그 영화 3D 영화관에 가면은 주는 그 검은색 안경 있잖아요. 그 안경이 일종의 평광판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빛의 베이시스가 이 수평과 수직 방향이라고 가정을 하고, 만약에 수평광을 수평광을 쏘았을 때 수직인 평광으로 만나면은 이게 빛이 관측이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수평인 빛을 똑같이 프로파게이션 할 텐데 중간에 이 대각선에 평광판을 넣으면은 관측이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수평의 베이시스에 있던 게 이 두 개의 대각선으로 두 대각선의 합으로 분리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건 역시 다시 수직과 수평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결과를 볼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안경을 이렇게 서로 수직과 수평으로 겹치게 하면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데,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대각 안경을 하나 추가를 한다면은 빛이 들어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플래시 현상과 가장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노클로닝 티오렘이고, 한국어로 하면은 아마 비복제 이론일 텐데, 임의의 양자 상태를 유니터리 게이트를 통해서 똑같이 복제할 수 없다. 독립적으로 똑같이 복제할 수 없다가 이 노크레닝 디오렘의 메인입니다. 만약에 임의의 스테이트 psi랑 파이캣이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이 복제를 만드는 어떠한 유니터리 연산자를 U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E는 뭐 어떠한 유닉 벡터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유니터리의 역할은 if 사이랑 유니터리 벡 유닛 유닛 벡터를 같이 연산을 하면은 이렇게 복제되는 뭐 어떤 유니터리 있다고 할게요. 마찬가지로 파이를 입력으로 넣어도 여전히 파이를 이제 복제를 하고요. 그럼 이거를 이 첫 번째 식을 이제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를 해서 대거를 취해서 여기 두 번째 식에 곱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좌변을 곱해주면은 이러한 식이 되고, 우변을 곱해주면은 이러한 식이 됩니다. 여기서 U 대거랑 U의 내적은, 아니 U의 곱은 이 유니터리 연산자의 정의대로 아이덴티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브라랑 이 캣의 내적 역시 서로 이, 이 벡터가 유닛 벡터이기 때문에 내적을 하면은 1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남는 게 이 브라 사이 브라랑 프사이 브라랑 파이 캣의 내적이 남게 되고요. 우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가 내적을 한 게 스칼라기 때문에 앞으로 뺄 수 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내적을 해서 결국에는 내적의 제곱이 됩니다. 이 식은 결국 x는 x제곱꼴이죠.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는 이 내적 값은 0과 1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맨 처음에 이 두 개를 임의의 양자 스테이트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러한 이제 연산을 하는 유니터리 벡터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식으로는 이렇게 정의를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유니터리가 이렇게 복제를 만드는데 0을 넣으면 00이 되고요. 1이 넣으면 11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연산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임의의 양자 스테이트고요. 이게 네, 이게 선형 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배 법칙이었나요? 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개를 나눠서 연산을 하면은 알파 제로 제로랑 베타 원원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임의의 양자 스테이트를 이렇게 복제를 하기를 원한 건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유니터리 벡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쩌면은 고전 알고리즘과 가장 분리된다고 생각을 드는 게 우리가 양자역학 공리 중에 모든 시스템의 변화는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숨이 부족해서. 네,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이 있고 이거를 간단히 회로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예를 들어서 입력값이 0이고 그래서 f0가 나왔는데 사실 이 fx가 콘스탄트였던 거예요. 무슨 값을 넣어도 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서로 0을 넣어도 0캣, 1을 넣어도 0캣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이면은 그 역연산도 정의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대거 인버스 함수가 정의가 되는데 그럼 이 인버스 함수에 인풋을 0을 넣으면은 결과값이 뭐가 나와야 되냐? 이거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우리가 어떻게 퀀텀 알고리즘을 짜야 되냐? 이거에 대한 해결법은 우리는 이 안실라 큐빗을 이용하게 됩니다. 보조 큐빗이라고 하고요. 조금 간단히 말하면은 간접적으로 이 양자 연산을 처리하기 위한 복사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Y라는 안실라 큐빗을 통해서 이 안실라 큐빗을 조정하는 식으로 양자 정보를 간접적으로 처리하고자 이거는 이제 실제 알고리즘에서의 예시고요. 우리가 원하는 R1과 R2의 정보를 이 안실라 큐빗에 이렇게 연산을 가해 줌으로써 이 간접적으로 안실라 큐빗을 통해 원래 큐빗들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해결법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면은 네, 다음으로 이제 도이치 알고리즘 이게 가장 양자 알고리즘 중에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이고요. 아마 퀴스카의 BQIT에서도 이제 다루고 양자 알고리즘 처음으로 다루고 넘어가는 아마 알고리즘일 겁니다. 일단 알고리즘이니까 문제 상황이 있어야겠죠? 그 문제 상황이 뭐냐? 어떠한 함수가 있어요.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뭐냐면 입력값이 0하고 1만 받을 수 있고 그 결값도 0과 1이에요. 예를 들어서 f0이 0이고 f1은 1이다. 뭐 이런 식의 함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함수가 콘스탄트인지 아니면 밸런스드인지를
파악하는 게 이 알고리즘이고요. 콘스탄트라는 거는 fx의 값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0이거나 1이거나. 그래서 어떤 값을 넣어도 변하지 않는 게 콘스탄트 함수고요.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 값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0과 1의 값을 나눠서 갖는 그러한 함수를 말합니다. 이 문제를 푸는 양자 알고리즘이 바로 도이치 알고리즘이고요. 회로를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 건데 여기 있는 Q0가 X라고 보시면 되고요. Q1이 Y 혹은 안실라 큐빗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C는 나중에 키스케이크 같은 거를 달아보면 알 텐데 얘는 매저를 위한 뭐 추가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q 사이 제로 상태를 보자면은 먼저 00이라는 이니셜 상태에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이 H 하다마드 게이트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르시면은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다마드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0을 플러스로 바꿔주죠.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가 0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고 나면은 플러스가 될 겁니다. 이 Y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0캣이다가 X를 거쳤기 때문에 1캣으로 변하고요. 다음에 하다마드 게이트를 지나서 마이너스 캣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q 사이 원의 상태는 이렇게 플러스랑 마이너스 캣 상태가 될 거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는 유니터리 펑션 게이트를 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문제는 우리가 유니터리 펑션에 대해서 아직 정의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 펑션의 정의는 이렇게 생긴 회로입니다. 인풋은 그대로 x로 나오고요. y는 y 이 플러스 바이너리 플러스라고 하거든요. 혹은 XO라고 보면 됩니다. 이진수에서. 네, 그래서 예시로 어떠한 값 x가 있다고 볼게요. 여기서 이제 fx가 만약에 0일 때는 0과 바이너리 플러스 혹은 1과 바이너리 플러스를 하게 되는데 fx가 0이기 때문에 원래 상태 그대로 나오겠죠? 네, 그래서 그대로 진행이 돼서 원래 상태인 x캣과 마이너스 캣 상태가 그대로 도출됩니다. fx가 0일 때는. fx 1일 때는 x오를 취하게 되면은 원래 상태랑 반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0이었던 거는 1이 되고 원래 1이었던 거는 0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가 되는데 이거는 x캣의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캣의 루트 2죠. 이거를 좀 더 정리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캣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정립을 하면은 이 인풋이 x캣과 마이너스 캣일 때 아웃풋은 이 원래 상태는 그대로 두되 맨 앞에 페이지에만 영향을 주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인풋이 0캣과 1캣이었잖아요. 제로캣과 0, 네. 그래서 만약에 F0랑 F1의 값이 같으면 즉 콘스턴트이면은 어떻게 되냐면 둘 다 이 부호가 같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둘 다 0이면은 당연히 플러스 플러스로 나오게 되겠고 둘 다 1이면은 마이너스로 나오게 될 텐데 그 마이너스는 결국에는 이 글로벌 위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스테이트 자체에는 큰 변형이 없게 됩니다. 반대로 이 서로 다를 때, 그러니까 밸런스드일 때는 서로의 부호가 바뀌게 되겠죠.
이 경우에는 스테이트가 이제 마이너스 캣과 마이너스 캣으로 되게 됩니다. 이걸 여기서 이제 풋사이2에서 풋사이3로 다시 지나가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 플러스 캣은 0캣으로 마이너스 캣은 1캣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를 측정을 하면은 만약에 여기서 measure 하잖아요. 그래서 결과값 x가 0캣이면은 콘스탄트다, 1캣이면 밸런스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확장한 게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이거든요. 입력감 함수에 대한 설명이 조금 바뀌었는데 0과 1에 n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n개의 자릿수가 있는데 그게 0과 1 하나로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총 2n개의 인풋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은 그 아까 봤던 회로랑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콘스탄트냐 밸런스드냐 라는 걸 확인하는 거는 이 x캣이 0의 집합으로 돼 있냐 혹은 아니냐에 따라서 콘스탄트와 밸런스드 이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이 함수에서 인풋은 x고 아웃풋은 fx고요.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거는 이 유니터리 f가 콘스탄트이냐 밸런스드이냐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고전 알고리즘에서 이거를 알고 싶다고 하면은 총 몇 번을 시도해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물건이 100개 있다고 칠게요. 자릿수가 100개 있다고 하면은 아, 다시 말할게요. 경우의 수가 8개가 있다고 할게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4번을 봤어요. 4번을 봤는데 결과가 다 0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콘스탄트라고 말할 수 있냐? 말할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1, 2, 3, 4를 봤는데 다 0이긴 했는데 5일 때 fx가 1일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밸런스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전체 개수보다 나누기 2를 해서 한 번을 더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총 2의 n개가 있을 때 2의 n-1승 플러스 한 번을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양자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0의 0캣의 중첩으로 돼 있냐라는 게 한 번의 연산만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단 한 번만에 이 연산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아까 굉장히 트리키하게 넘어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이 결과값이 중첩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사실 중첩은 중첩인데 예를 들어서 정보가 확률에 진폭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진폭을 알아내려면은 우리는 결국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뭐 1000분의 1 확률이다. 그럼 뭐 1000번 해보고 이제 10,000번도 해봐야 결과를 알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중첩시키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고전적에서 말하는 이 고전 병렬성과 양자 병렬성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됩니다. 즉 결론으로 넘어가서 양자 알고리즘은 양자적 특성을 이용하여 문제 해결 방법을 정의한 일련의 단계적 절차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도이시 조사 알고리즘처럼 일부 문제 해결에서는 양자 이득을 가져요. 그렇지만 양자 이득 실현을 위해서는 표현 가능한 중첩 상태가 필요하게 됩니다. 뭐 어떤 문제는 시간은 굉장히 빠른데 인풋을 만드는데 굉장한 시간이 드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럼 사실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양자 이득을 언제 얻냐? 사실 이거를 그 해외 유학간 물리학 선배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교수님께 여쭤봤대요. 물리학 교수님께. 그래서 양자 이득을 어떻게 실현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정해진 게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게 딱 양자 이득이다. 이러한 상황에 양자기 있다라고 아직까지는 말하기는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 알고리즘에 있어서는 문제를 define, 정의하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그리고 양자적인 현상을 이용해서 모델링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갖고 온 게 쇼어 알고리즘, 양자 소인수 분해 알고리즘인데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이 정말 좋다고 말하면은 보통 익스포넨셜한 시간으로 이제 더 좋아졌다라고 할 때 획기적인 발명이라고 하거든요. 특히 이 쇼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2의 n승의 시간이 걸리는 거를 폴리노미럴한 시간으로 바꾸기 때문에 가장 파장이 컸던 양자 알고리즘이고요. 그다음에 양자 데이터 검색 알고리즘인 그로벌 알고리즘도 이제 이건 익스포넨셜하진 않지만 그래도 유명해서 가지고 왔고 그다음에 HHL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그 선형 선형대수학에서 배우는 그 선형 방정식 있잖아요. AX는 B. 이 수식을 그 고전 컴퓨터에서는 컨적의 그레디언트 메소드라고 시간이 폴리노미럴한 시간을 걸리는데 이 HH 알고리즘을 통하면은 로그 n 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 알고리즘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양자 알고리즘을 계속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일단 기초적인 알고리즘, 뭐 쇼어 알고리즘이나 그로벌 알고리즘 같은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공부하고 그 이후에 원하시는 논문을 찾아가시면서 자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잘 정의해서 네,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이것으로 끝이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세미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